먼저 좁은 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4포인트가 됩니다. 수구 4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7포인트가 되고 포인트 수를 계산해보면 3포인트가 남게 됩니다. 실전을 보면 1쿠션 수를 2포인트 늘리고 당점을 1팁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번 문제는 수구수가 좁은 각의 범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3쿠션 동선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구수를 구해보면 4.5포인트가 되고 수구 4.5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5.5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 수를 계산해보면 1쿠션 수는 1포인트가 되는데요. 수구수가 4포인트를 넘기 때문에 좁은 각이 아닌 넓은 각에 3쿠션 동선을 적용하게 됩니다. 좁은 각의 한계는 벗어났지만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8포인트가 됩니다. 8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해보면 이적구는 3쿠션 8.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1쿠션 수를 0.5포인트로 하면 되는데요. 실전에서는 1쿠션 수를 1포인트 늘리고 당점을 0.5팁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일적구의 위치로 인하여 1쿠션 0.5포인트를 겨냥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도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가 장축이 아닌 단축 9포인트가 됩니다. 1쿠션 수도 0포인트를 기준으로 9포인트까지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형태를 좁은 각과 넓은 각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끼인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9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적구의 위치값을 구해보면 이적구는 3쿠션 9포인트 라인이 되는데요. 수구축이 단축이 되면서 2쿠션 코너 포인트는 2팁 늘어나고 3쿠션 코너 포인트도 3팁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측된 3쿠션 동선과 수구의 움직임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형태는 수구수가 어떻게 될까요? 12포인트로 보이지만 실제 수구수는 10포인트가 되는데요. 넓은 각이 아닌 끼인 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수구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3쿠션 포인트 수를 보면 1포인트씩 밀리는 것으로 표시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문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구 포인트 수에서 이적구의 위치값을 제하고 나면 1쿠션 수는 1포인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끼인 세대가 서럽듯이 끼인 각의 수구 동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네요. 계속해서 좁은 각이 적용되는 3쿠션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아님들 입장에선 조금은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쿠드롱 프로의 6쿠션 뱅크샷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규칙들이 숨겨져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수구축이 단축인 관계로 인하여 4쿠션 수가 1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4쿠션 3포인트가 되던 코너 포인트는 4쿠션 4포인트가 됩니다. 4쿠션 동선에 대해서는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5쿠션에서 6쿠션을 향하는 수구의 길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가 5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축의 수구가 9포인트이므로 1쿠션 수도 0포인트를 기준으로 9포인트까지 형성됩니다. 5쿠션 4포인트를 기준으로 1쿠션 수를 구해보면 끼인 각을 감안해서 1포인트가 늘어난 5포인트가 됩니다. 실전을 살펴보면 1쿠션 6포인트를 향하는데요. 당점을 1팁 추가하고 1쿠션 수를 1포인트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 쿠션 수를 늘리고 당점을 추가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바둑을 보면 많은 정석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를 찾다 보니 그 모습이 자주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엔 AI 정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선 금기시되는 수를 둘 줄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석은 알되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바둑의 정석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인위적인 규칙이 되는 반면에 당구의 정석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는 그 출발점이 달라서 빌리어드 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빌리어드 룰도 형태상 장축 기준의 메이저와 단축 기준의 마이너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법칙을 아울러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의 이론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호아님들답게 가감없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칭하는 호아의 뜻은 아시죠? 호크아이의 줄임말입니다. 용장을 넘어서 지장이 되고자 하시는 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마스터인 덕장의 단계까지 일취월장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다 보니 오늘도 여지없이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